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틀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틀릴 건데 그거를 너무 스스로가 아 나는 신이라서 나는 80%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40%밖에 못 맞추고 개병신인가라고 하는 건 오만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봐봐요.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고민된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나는 1조가 돼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천억에 샀어요. 근데 3천억이 됐어. 땡큐인 겁니다. 그쵸? 땡큐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쵸? 내가 팔면 오른다. 이게 그러니까 1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5천억에 산 거죠. 근데 3천억이 됐어. 그래서 팔았어. 내가 팔아서 오른 거 아니에요. 원래 1조가 맞다며. 내가 맞았으면 1조로 가고 있는 거니까 1조로 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걸 샀더니 계속 떨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1조여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시장이 3조인 거예요. 시가총액이 1조가 적정인데 근데 떨어져서 완전 이 기업이 진짜 부도가 안 나는데 부도가 나는 것 같아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1.5조잖아요. 그럼 사요. 아 근데 1조라니까? 그럼 떨어지죠. 여전히 5천억짜리를 그러니까 1조짜리를 5천억에 샀는데 이게 3천억이 됐는데 또 떨어져요. 그럼 또 사면 돼요. 여전히 중요한 건 이 기업 가치가 1조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생각이고 그거에 대한 확신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게.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흔들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주식장에서 맨날 내 생각엔 네가 틀린 것 같은데 막 약간 오늘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내일 와가지고 네 생각 틀렸다니까? 약간 근데 또 와서 네 생각 틀렸어 라고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 틀렸어. 막 약간 이러다가 거지 되겠네? 괜찮겠어? 이런 느낌으로 맨날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아 내가 틀렸나? 아 내가 생각 못한 게 있나? 막 그걸 찾아봐요. 그러면 막 이상한 것들 있단 말이야. 막 대주주 막 약간 진짠가? 약간 이런 우리는 타겟한 숫자를 확실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어떤 가격에 사요? 아주 싼 가격. 아주 싼 가격에 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문제들이 제가 얼마 전에 뭐 증권사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고객들이 상담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도 이 기업이 뭘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는데요. 이거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이런 거를 그냥 항상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주식을 사서 오를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업을 인수한 거고 이 기업이 과거보다 돈을 더 잘 벌면 나는 된 겁니다. 그냥 난 논하는 장사를 한 거예요. 물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돈을 버는 거지만 관점 자체가 기업에 대한 관점으로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업을 이제 어떻게 고르냐라는 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실적이 잘 나온 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잘 나온 걸 뭐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많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는 뭐 예전에 TVA 홀딩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회사도 저가항공이 터진다라는 얘기보다는 한 번 흑자 전환을 했을 때 투자를 했거든요. 뭔가 제가 원래 적자 기업엔 투자를 거의 안 하는데 했었던 건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면 앞으로도 이 이유가 유지될 수 있는가가 저게 제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되게 많이 하는 오류는 저도 이거를 진짜 제가 아직도 이거를 가끔 당하는 걸 보면 진짜 너무 한심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놓칠 때들이 있는데 사이클릭 시즈널리티 원샷 이벤트 같은 걸 있고요. 고객이 사인인가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되게 잘 버는 기업 중에 코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코웨이라는 기업은 매출이 YOY로 느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 매출이 내년에 그대로 발생을 하고 그 위에 추가 고객이 쌓이는 구조거든요. 근데 건설사 같은 건 올해 건물을 지어서 넘겼어요. 그럼 내년 매출은 뭐냐면 0부터 쌓아 올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매출이 그냥 구조적으로 쌓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원샷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업보다 반도체 그 막 식가격 이런 거 납품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숫자가 느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어요. 장비는 원샷 하면 나가잖아요. 고객이 끝났다고요. 나는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했는데 이제는 LG전자에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뭐 LG전자는 아니지만 하이닉스에 납품을 해야 돼. 그럼 이런 어렵다니까요, 비즈니스가. 근데 삼성전자에 납품을 나는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을 하면서 올해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해가 훨씬 더 비즈니스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1000억이 있고 그 다음 해에 1100억이 있는 두 기업이 있을 때 두 기업이 그냥 둘 다 1000억을 벌었는데 그 1100억을 벌었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건설사고 하나가 웅진코웨이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해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로 이거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다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뭐 그게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원가 우위, 규모의 경제 이런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경제적 해자라는 건 그 일본 섬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섬에 잘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물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하다는 거죠. 공고하다라는 느낌인데요. 소비자의 사랑 이런 게 가장 큰 해자입니다. 예를 들면 빅뱅을 좋아해서 GD를 엄청 좋아하는 애는 GD가 대마초를 핀다 그래도 여전히 BG를 좋아할 거거든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브랜드도 그럴 수 있으면 그게 해자인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오토바이 회사 알죠? 저는 제가 역대 봤던 광고 중에 거의 최고의 광고 중에 할리 데이비슨 광고가 있는데 그래요. I will ride someday 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Monday, Thursday, Tuesday, Wednesday, Friday, Sunday, Saturday There is no Sunday 이러고 딱 끝나거든요. 진짜 저는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걔네는 그렇게 잘 만들으니까 뭘 하는지 알아요? 애들이 브랜드 로고를 문신을 해요. 제가 생각에 미친 짓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우리의 취향이 얼마나 바뀌어요. 사실 문신은 퍼머넌트한 거가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 그런 것들이 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해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브랜드라는 거고요. 근데 브랜드는 그냥 마케팅적으로 만드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오랫동안 품질 보증이 쌓여서 얻어진 신뢰 같은 거거든요. 사실 신뢰라는 단어가 이제 제일 어울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좋게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자체가 전환 비용이 낮아서입니다. 그냥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은 돈을 벌 이유가 압구정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근데 한 티업에서 백화점에서 할인을 한다고 거기까지 잘 안 가요. 귀찮아서 길 막힌다고 뭔가 그런 느낌의 그게 전환 비용이에요. 거리가 기본적으로 멀어지는 거죠. 거리 독점성이 있었던 겁니다. 상업시설에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존은 물건을 비싸게 못 팔아요. 물건을 비싸게 파는 순간 고객들이 이베이라고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진짜 너무 강력하죠. 이 네트워크 효과는 얼마나 강력한 걸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아실 텐데 카카오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EU 역사상 처음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잘 만든 사람은 네트워크 모델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지금 가장 부자인 겁니다. 모바일로 되면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너무 쉬워졌는데 인간이 제일 기반으로 쓰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는 윈도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입니다. 진짜 이젠 거의 인프라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적합한 정도인데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벌고 있죠. 근데 그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거의 가장 강력한 해자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저는 카카오톡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일주일 동안 서버가 마비돼서 안 터져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우리는 다 이제 라인을 쓰고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이 서버가 고쳐진다고 해도 안 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카카오톡마저 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이월드는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는 저는 네이버랑 다음의 경쟁에서는 진짜 다음이 상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네이버가 더 우월한데 여전히 그래서 라인이 이길 수 있는데도 한국에선 네트워크 효과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카카오는 계속 삽질만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원가 우위는 생각보다는 구린 경제적 해자이기도 한데 생각보다는 좋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원가를 어떻게 절감했는지에 대한 이슈예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만 신기술이 있어서 원가를 절감한 거면 걔는 압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회사의 절약 정신이 세서 그거가 또 원가 절감으로 됐다면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압도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경우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의 우위는 진짜 재밌는 건데 생각보다 잘 안 터져요. 제가
이익이죠. 뭔가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되게 게임업 같은 거거든요. 게임업은 정말 그냥 규모의 경제에 꽂힌 느낌이잖아요. 그냥 게임을 만들어 놨는데 게임이 돼. 그럼 매출이 늘면 대박이야. 진짜 이게 그냥 개발비만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남는 돈. 봐봐, 이익이 증가를 할 때 지금 이익률이 이게 이익이 2배가 증가했죠. 아니 매출이 이익 2배 증가 못했잖아요. 이 3배 증가했는데 이때 3배 못했죠. 그래서 이익률을 지금 계산을 하면 그래요. 여기 5천억이 6,600억이 됐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1,100억에서 1,068억이 됐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냥 제일 쉬운 업을 일부러 고른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생각보다 허상이에요.